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통계청의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가 3만 명을 겨우 넘겨 역대 2월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는 뇌수망염이 5월부터 8월까지 유행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날아오는 흙먼지인 봄철 황사. 최근에는 중국의 산업화로 공장 지역을 거쳐오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집안 청소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안에서 진공청소기를 돌릴 때 먼지가 방출되므로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고 대신 물걸레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수시로 물을 마셔서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2월 출생아 수가 3만 명을 겨우 넘겨 역대 2월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의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3만 6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12.3% 줄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2월로는 가장 적었습니다. 또 전체 월별로 따져도 작년 12월과 11월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였던 작년 40만 6,300명 기록을 깨고 처음 30만 명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한편 2월 혼인 건수는 2만 1,500건으로 1년 전보다 4.4% 줄어든 반면 이혼은 8,900건으로 9.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조사한 결과 81.7%로 직전 52.9%에서 28.8%포인트 증가해 2013년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시행 이래 설치 의무 이행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복지부는 범정부 차원의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난해 1월 1일부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 강제금 제도 등 직접적 조치가 시행된 결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주변에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뇌수망염은 주로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데 5월에서 8월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 어린아이들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뇌를 둘러싼 얇은 막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해 염증이 생기는 뇌수망염입니다. 이 병이 위험한 것은 얼핏 보기에 감기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뇌 감염증이기 때문에 뇌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뇌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머리가 심하게 아프게 되고 애들이 토하는 증상이 생기게 되며 38도가 넘는 발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청각장애, 발달장애 등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의심되면 가급적 빨리 병원에 방문해 뇌압을 낮추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방법은 병을 일으키는 균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비교적 중증 질환인 세균성 감염의 경우 영유아 시기 국가에서 지원하는 접종을 받으면 거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러스성 감염은 침과 콧물 등으로 단체 생활을 통해 걸리기 쉬워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5월에서 8월까지 장 바이러스에 인한 뇌수망염 환자가 크게 늘어난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고 시민들은 시원한 음료수로 더위를 달랩니다. 우산으로 또 큰 종이로 뜨거운 햇살을 막아보고 부채질도 해보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자연스레 나무 그늘에 시민들이 몰립니다. 한여름 더위 풍경 같지만 지난해 5월 19일 봄철에 찾아왔던 폭염입니다. 5월 중순 기록으로 84년 만에 가장 뜨거웠고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올해도 이른 더위가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장 5월에 열기가 불어오고 일사도 강해서 고온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른 폭염을 불러온 원인과 같습니다. 초여름인 6월에도 수은주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라 소위 마른 더위 현상이 지속되겠습니다. 6월 후반에는 남부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월까지 큰 비가 올 때가 종종 있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또 올 하반기에 동태평양 해수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엘니뇨가 발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하반기 엘니뇨 현상은 한반도 겨울철에 온기를 불어다주고 많은 눈비도 뿌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 8년이 채 못 돼 집을 옮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해서였는데요. 또 불황에도 집값과 월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다 보니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커졌습니다. 좁은 땅덩이를 꽉 채운 아파트와 주택. 이 가운데 마음 편히 발뻗 꼬실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은 대다수 서민들에겐 큰 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집 때문에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보다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집에 평균 사는 기간은 7.7년이었는데 가장 큰 이사 이유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돈을 모아 전월세를 옮겨 다니며 내 집 마련 자금을 불려가는 겁니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의식이 강해지며 본인 소유 집에 사는 비율인 자가 점유율도 2년 새 3%포인트가량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집값과 전월세 모두 뛰다 보니 10명 중 6명 이상은 대출금 상환은 물론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특히 수도권 거주 가구의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전월세 가구 중 월세 가구 비율은 5.5%포인트 늘고 그만큼 전세 가구의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인당 주거 면적은 33.2제곱미터로 2년 전보다 0.3제곱미터 줄었지만 현재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요즘 텃밭 가꾸는 노년층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텃밭을 가꾸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건강과 행복 지수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텃밭에서 상추 등 각종 농작물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인근 노인들이 이른 봄부터 정성 들여 가꾼 것인데요. 싱싱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매일 나와서 물도 주고 크는 과정도 보고 여러 가지 채소를 따다 먹는 게 그게 참 좋아요. 농촌진흥청이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과 행복 지수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여 전 힘든 우울 상태에서 가벼운 우울 상태로 개선됐고 성인병 유발인자인 콜레스테롤 수치도 적정 범위로 떨어졌으며 체지방률도 감소했습니다. 베란다에서 텃밭을 가꾸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싱싱한 채소를 직접 키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싱싱하고 파란 걸 볼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싱싱한 채소를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농진청이 다양한 기능성 텃밭 모델 10개를 개발해 보급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텃밭 활동을 통해 싱싱한 채소를 얻음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활동을 통해 우울감이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맞춤형 텃밭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가정의 달이자 가족 단위 나들이가 많은 5월, 어린이 실종 신고도 가장 많습니다. 인파에 묻혀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아이를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아가 발생하면 우선 신고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손을 잡고 공원을 찾은 어린이들. 연신 고개를 돌리며 신기한 듯 주변을 살핍니다. 이렇게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아이의 손을 놓치거나 잠시 한눈을 팔면 아이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눈을 안 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손을 밖에 나왔을 때는 안 놓고 다니거든요.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실종자와 미아 신고는 38,200여 건.
이 가운데 아동 180여 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동 실종에서 골든타임은 12시간. 늦어도 48시간 안에 아이를 찾지 못하면 장기 실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아가 발생하면 10분 내로 신고하고 미리 경찰서에 아동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3단계 실종 예방 수칙을 가르쳐주는 것도 방법. 길을 잃었을 때 일단 멈춘 뒤 자기 이름과 부모님의 연락처를 생각하고 근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거리, 팔찌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아이의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아이를 누군가 데려갔다가 돈 얼마 가지고 어디로 와라. 미아 발견 시 내 아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시민 정신도 꼭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아이들과 여행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부회장 조선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아기를 낳은 여성의 3분의 2가 모유수유를 경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엄마들이 모유수유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와 같은 모유수유 전문 한의사들은 이런 엄마들 중 모유수유가 잘 안 되는 엄마들을 모유수유 중에 생긴 병을 치료하면서 아기에게 계속 엄마 젖을 먹일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엄마와 아기가 서로 성공적으로 소통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즐거운 순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엄마들은 10달간 뱃속에 아기를 품으며 우리 아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점점 큰 기대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엄마 몸에서 나온 아기는 세상이 낯설기만 합니다. 공기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촉감도 다릅니다. 그런데 익숙한 소리가 있습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
목소리에 아기는 안심이 됩니다.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힘들 때 도와달라고 울면 엄마는 젖을 물려줍니다. 처음엔 엄마나 아기나 젖을 물리고 빠는 것이 익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곧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아기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엄마는 이리저리 수유 자세를 바꿔가며 아기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엄마와 아기가 합심하여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합니다. 이 경험은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큰 성취감을 안겨줍니다. 대견한 우리 아기, 든든한 우리 엄마입니다. 아기가 쑥쑥 커가도록 모유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밤에는 아기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모유 속에 트립토판이 풍부해집니다. 밤에는 아기의 뇌신경이 급성장하기 때문에 모유 속에는 뇌신경 성장을 돕는 지방상도 점점 늘어납니다. 아기가 세상에 나아가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역 인자들이 모유 속에는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유 수유 중 엄마의 몸속에 옥시토신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게 돕습니다. 덕분에 아기가 모유를 열심히 먹을수록 엄마 몸이 임신 전 상태로 빨리 회복됩니다. 그뿐 아니라 옥시토신 호르몬은 엄마가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말도 할 줄 모르고 울음으로밖에 자기를 표현할 줄 모르는 아기도 잘 돌볼 수 있는 초능력 같은 힘을 키워줍니다. 말도 못하고 울음으로만 표현하는 우리 아기지만 왜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엄마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아기에 대해서만큼은 엄마가 가장 잘 파악하게 됩니다. 사람의 아기는 다른 동물과 달리 가장 취약한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지만 엄마의 모유 수유와 돌봄 덕분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엄마 품에 대한 기억은 아기의 뇌가 성장하면서 뇌에 깊이 각인이 됩니다. 이 기억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떠올릴 순 없지만 무의식 저 깊은 곳에 뭔가 든든하다, 안심이 된다, 자신감이 있다는 식으로 깊이 새겨집니다. 이러한 자신감과 든든함은 아기가 자라면서 닥칠 여러 문제를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큰 토양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느낄 수 있고 또 그만큼 강력하게 연결된 관계는 엄마와 아기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지지가 됩니다. 아기를 열심히 키우다가 엄마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엄마는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도 됩니다.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도 아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약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아기가 아플 땐 엄마가 어떻게 돌봐야 할지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유는 이러한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모유로 바이러스가 전달되어 아기가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모유 속에 생성된 항바이러스 인자가 아기에게 전달되어 아기는 안전합니다. 아토피가 있는 아기에게 모유는 아기의 피부와 점막 면역 성숙을 돕습니다. 모유 수유 중인 아기가 아파서 내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엄마의 모유가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방하는 약은 약간 도울 뿐입니다. 모유 수유 중인 엄마가 아파 내원하며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제가 아픈데 아기는 괜찮을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엄마가 아픈 덕에 아기가 엄마의 면역 인자를 더 많이 흡수해서 튼튼하게 자라겠네요. 그런데 엄마가 아프면 수유하기 힘드니까 제가 빨리 나을 수 있게 돕겠습니다. 라고요. 모유 수유를 통해 엄마와 아기는 함께 성장합니다. 그 성장의 즐거움을 지켜보고 돕는 것은 무엇보다도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모유 수유 중이라면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수유 중인 엄마와 아기가 있다면 성장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모유 수유가 좀 더 쉬워지는 사회 환경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3-7일이라는 것은 산욕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시간입니다.
원래 산후조리 기간은 넓게는 1년까지도 보게 되고요. 좁은 의미로 좁히게 되면 이제 3, 7일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이 3, 7일 동안은 우리 몸에 특히 자궁 내막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붉게 나오던 오로가 황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아물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 기간을 대표적으로 설정한 것은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이 기간만큼은 몸조리를 잘해야 나중에 큰 병치레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후조리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산후조리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일단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몸 가누기도 힘든데요. 조금 더 깨끗하려고 열심을 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몸이 더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좀 잘 조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로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제일 안 좋습니다. 자궁이나 관절들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것을 들다 보면 자궁 쪽에도 무리가 돼서 하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관절들 늘어났던 것들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주게 되면 그 늘어난 관절들이 줄어들지 않아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게 됩니다. 따라서 무거운 것을 들지 않는다, 무리하지 않는다, 조금 지저분하게 산다, 이렇게 하시면은 산후조리를 훨씬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산후조리에 좋은 음식과 좋은 운동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산후조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요,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피를 많이 흘리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양질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기름진 것을 먹게 되면 어혈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피가 탁하게 돼서 산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맑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양질의 단백질, 이 2개 위주로 섭취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잘 아시다시피 미역입니다. 미역을 드시면 우리 몸의 피도 맑아지고 철분도 보충이 되고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양질의 단백질로는 달걀 노른자나 쇠고기 또는 전복 이런 것들을 드셔서 좋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철분의 보충이 필요한데요.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 시금치라든지 소의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분을 또 흡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동은 처음부터 무리한 운동은 하시면 안 되고요. 스트레칭 정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 자궁 내막이 아물기 전에 복압이 걸리는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되면 아물던 자궁 내막이 또 터지고 해서 출혈이 있게 되니까 배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은 피하시면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가볍게 걷기 정도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남들 다 한다는 조기 교육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0세에서 3세는 뇌의 모든 부위가 골고루 발달하는 시기로 정서 발달에 신경 써야 하고 4세에서 6세의 경우 종합적 사고와 인간성, 도덕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7세에서 12세에 이르러서야 언어, 수학, 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아이 교육에 필요한 건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뇌발달 시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 아닐까요?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